예, 블로그에서는 나만큼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한 10년 정도를 먹고 살았어요. 유튜브에서 나눌맨 검색하면은 나눌맨 1000만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블로그 마케팅으로 먹고 살아서 이게 통장에 찍히는 부분까지를 다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굉장히 날고 기는 재주를 가졌다고 해야 할까? 글도 잘 쓰고, 그래서 이제 저 대전시에서도 대전시 각 구별, 그리고 시 아니면 관광공사 이런 데서 블로그 글로 기사를 써가지고 이제 원고료를 받아내는 기자단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사까지 제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키우는 방법은 제가 비전문가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얘기는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10분을 할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를 어떻게 키우는 것인가, 이 부분을, 블로그는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마다 똑같이 글을 쓴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할 테니까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식품 도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무자본 창업을 하려고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이 이 정두팜 채널을 보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 무언가를 막 배우려고 그래요. 저한테. 제가 누구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저희 상품을 도매로 여러분들이 잘 파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릴 제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썸네일도 막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구독자도 늘리고서나 조회수로 먹고 사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겠죠. 근데 저는 도매상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블로그는 글을 열심히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 글을 열심히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컨텐츠를 뭘로 잡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IT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쓰려고 하면은 시간은 많이 들어가겠죠. 왜? 전문 지식이 들어가야 하니까. 전문 지식이 안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취미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카메라를 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매일마다 새로운 걸 사서 설명해 주는 것도 사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자본으로 컨텐츠가 많이 나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네이버에서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제 B그룹, 그러니까 좀 나쁜 부분. 저는 원래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꾸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건강식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생활건강 전문가로 바꿨는데, 그때 마침 네이버에서 이제 이동을 이제 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여행으로 그냥 돈을 돌려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 제가 정두팜이 저 네이버 블로그까지 막 움직이는 것은 거의 안 봤잖아요. 그냥 이게 나놀맨이라고 채널을 하나 있는데, 블로그는 요건 그냥 제가 건강 이야기, 제가 옛날에 좀 아파가지고 아픈 건강 이야기, 건강식품,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음식 궁합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는 이제 정두팜 사업하고는 좀 관계 없는 부분이라, 정두팜 왜 블로그를 안 하냐? 유튜브 하기에서 벅차요.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 블로그는 첫 번째가
방향성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콘텐츠를 내가 어느 부분으로 갈 것인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그냥 축제장에 가보면 막 축제장에서 막 임영웅 씨가 막 노래하는 부분을 촬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올리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예, 내 콘텐츠가 안 맞으면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은 딱 한 가지로 가야 합니다. 내가 건강식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건강식품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일상을 뭐 담을 필요가 없어요. 전문 분야에, 그래서 그 분야에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막 거기다 막 뭐 낙서를 하든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인플루언서가 돼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블로그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글 쓰는 시대입니까? 영상의 시대입니까? 그럼 영상의 시대죠. 그러면 글쓰기는 블로그고 영상은 유튜브죠. 그러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뭐야, 이게 짧아요. 쇼츠를 내야죠. 유튜브에서 쇼츠를. 그 부분으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블로그 나름대로의 또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블로그를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뭐 방문자 수 500명 뭐 1000명 하나도 쌀데 없습니다. 500명 1000명은 내가 한 일주일 동안 글을 안 쓰면 이건 쭉쭉쭉쭉 빠져요. 내가 이 유튜브 블로그 나눌맨 부분은 막 조회수 막 4천, 5천, 6천 뭐 이렇게 나오다가 한 달 동안 여기를 바빠가지고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300, 200, 뭐 100, 요 정도 수준까지 그냥 떨어집니다. 유튜브하고 달라요. 태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데 블로그는 지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단계를 상승시켜 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키우기는 그냥 꾸준히 가야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일단은 돼놓고 꾸준히 가야만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를 정하고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들 갈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이 될 수도 있고, 이 건강식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맛집만 다니는 사람, 맛집 뭐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내가 글 한번 써줄게 하고서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할 일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블로그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이웃 만들 때는 내 관련 분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친구는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건강식품 이 동종업계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내 친구는 저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저 목공하는 사람도 있고 노가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시 운전사도 있고. 이렇듯이 그러니까 블로그는 카테고리는 내가 갈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우리 가족을 위한 블로그를 온다면은 폐쇄형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는 이웃을 원하는 사람, 이게 필요한 사람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상업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이웃은 다 받아들이라고 막 가서 난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100명씩 무조건 해가지고 5,000명까지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5,000명까지. 그래야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애드포스트를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무조건 인플루언서가 최종 목표예요. 그걸 어떻게 이거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하면 돼요. 카테고리 정하고 이웃 만들고 그 다음에 소통하면서 글 쓰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플루언서 전에 꼭 애드포스트 신청을 해야 돼요. 애드포스트는 1단계입니다. 애드포스트는 무조건 되는 거니까 애드포스트는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5박자가 템포를 맞춰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건 그러니까 전체를 열로 봤을 때 글 쓰는 건 일로 봐야 돼. 일. 예. 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상품 등록은 일입니다. 일.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뭐 판매 뭐 배송 그다음에 뭐 구매 후기 작성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닌데 다 뭉쳐져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이버 저 상품 등록하고 뭘 할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팔리는 거죠. 그냥 망하는 거죠. 블로그에서 글 하나 쓰고서는 내가 오늘은 정말 잘 썼는데 블로그에서 글 쓰면서 맨 처음에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사진은 그 픽사베이나 있는 이 컴퓨터 안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내야 돼요. 맨 처음에는 블로그 이후 5,000명까지는 그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하드에다가 C드라이브에다가 종류별로 저 사진을 미리 다 따놓는 거야. 한꺼번에 다. 언제 일일이 10개씩 언제 다운받아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리고 마음에 든다 해서 막 집에서 막 필이 꽂혔다 해가지고 막 스마트폰으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리는 것들 하지 마세요. 퀄리티가 아예 떨어집니다. 그럼 최소한 썸네일만큼은 직사각형으로, 왜냐면 저번에도 설명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다른 분들 거 쳐다볼 때도 가로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든 건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정사각형은 이만큼 더 길게 보이는 거고 PC에서 볼 때하고 다르죠. 보는 공간이 커지면은 누를 확률도 더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에 최소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글을 써줘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미리 캔버스 같은 거 이제 요즘에 쉽잖아요. 너나 쉽지. 그 쉬운 것을 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쉬운 그 부분까지도 안 하고서나 이게 블로그를 만든다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썸네일 하나 하고 적어도 사진은 뭐 관련이 없는 부분, 맨 첫 장은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9개는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누가 와서 여러분 블로그를 평가해 주지도 않아요. 왜 평가를 해줘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나는 무조건 이건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잡고서나 가야 합니다. 그자니 묻고 따블로 가. 그렇게 해야만이 인플루언서가 돼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가는 데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쇼핑 커넥트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지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지금 쇼핑 커넥트를 지금 움직여 준다고 하잖아요. 이때 올라타는 겁니다. 블로그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냥 키우는 부분에서도 SNS 활용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 주려고 합니다. 뭐 뻔한 얘기 같지만은 그 부분이 좀 더 또 성장시키는데 또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한번 다른 영상을 안 보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갖추고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